자, 오늘 학교 내신 대비 분석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제시할 건가? 그 주인공이 된 학교는 바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역삼중학교입니다. 네, 특목고를 가기 위한 선택이라면 역삼중학교 한 번은 꼭 고민하게 되어지는 학교인데요. 이렇게 진입을 갖다 할 때는 또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돼서 항상 부모님들의 고민을 일으키는 그 학교입니다. 하지만 내신 대비만큼은 확실하게 놓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과학을 안 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역삼중학교는 내신 대비 부분에서 어떤 과목과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갖다 할지 초기에 계획을 잘 세워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일단 2020년 이후에 역삼중학교 항상 그래왔지만 K모와 영재고 때문에 또는 외대부고와 같은 전자사의 준비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근데 학교 학년 예우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초반에 비교과 대회나 아니면 과학대회 아니면 다른 기타 대회에서 내가 높은 상을 못 받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나중에 학년이 올라왔을 때 바로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상기하시면 충분히 빠르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재고 진학을 위한 조기 졸업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능한 학교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령이 이제 우리가 정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들이 영재고 진학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고자 해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게 조기 졸업이 되는 학년에 그레이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바로 졸업을 할 수 있는 것, 그 단대부중과 역삼중학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잘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갖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중간고사 기출분석 요약에 대한 부분인데 역삼중학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딱딱딱 단대부중과 역삼중 비슷합니다. 자, 하지만 난이도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이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안 풀어보고 그냥 과학시험 준비했다? 그러면 점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역삼중학교만큼은 과학시험 내신 대비할 때 확실하게 심한 문제까지 풀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작문의 문제들이 또 나온다 보니 내가 읽는 그 문제에 대한 뜻을 잘 해석을 갖다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되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려우면 문제를 갖다 풀 때 어떻게 되죠?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럼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원래 골랐던 답 말고 다른 답을 고르다 보니까 실수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작문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는 학교가 바로 역삼중학교입니다. 자, 유형별 서술형 문제에 대한 부분의 대비도 충분하게 필요하고요. 자, 학년학기 과학시험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 점은 꼭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역삼중학교하고 비슷한 학교의 문제를 풀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최근에 있는 대명중학교 시험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역삼중학교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면 역삼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는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100점. 네, 아주 좋죠. 바로 그게 어머님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21년과 22년 출제 유형에 대한 부분을 갖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단원에 대한 이 부분은요, 물질의 구성과 전기와 자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요거 제가 실수했네요. 요 태양계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전기와 자기 부분입니다. 이런 실수를, 이게 또 흥분해서 막 하다가 보니까 놓쳤네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문항은 같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학교하고 다른 점이 딱 눈에 보이시죠? 바로 단원에 대한 부분에서 문항의 구성의 출제 비율이 1대1이 아닙니다. 어느 쪽에 더 치중되어져 있죠? 바로 물질의 구성. 여기서도 물질의 구성 확실하게 여기 다릅니다. 19문항이에요. 와우! 어머님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물질의 구성에 대한 화학 부분을 이렇게 좋아하시다니. 근데요, 물질의 구성에 대한 단원을 집중해서 내는 이유가 있죠. 특목고 준비를 많이 해오던 학생들은 물리 쪽에는 상당히 능통하고 강합니다. 근데 어느 쪽에 우리가 약하느냐? 바로 화학에 약해요.
그래서 화학 쪽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의 베이스가 더 많은 거고요. 물리 쪽에 대한 부분의 베이스 문제는 서답형 문제로 한 문제로 판가름을 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 21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서답형 문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본 심화에 대한 골고루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는 것이 역삼중학교의 대비법입니다. 자, 일단 난이도를 갖다 보게 되어지면 물질의 구성 부분에서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하 난이도로 출제되어진 것 말고요. 중간 난이도가 거의 1대1입니다. 1대1의 비율을 가질 정도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상난이도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지 학생들이 풀 때는 그 상난이도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 파트에 대한 부분들도 고루고루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는데 특히 중간과 하 난이도에 대한 비율이 다른 기타 학교들과 다르게 1대1에 가까운 비율을 갖다 우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교 문제 출제 방식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쉽다 어렵다? 절대 쉽지 않다. 그래서 심화에 관계되어진 문제들을 갖다가 풀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21년도 문제를 갖다 비교해보면요. 자, 여기에는 선 스펙트럼에 관계되어진 우리 불꽃 반응의 문제가 어떻죠? 똑같이 비슷하게 우리가 나왔죠. 근데 문제에 대한 스타일은요. 정말 다른 기출문제집이나 아니면 다른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소와 기호의 관계를 갖다 바르게 물어본 건데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문제는 똑같이 물어봤다. 단 여기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의 원소들에 대한 이 명칭들 물어보는 보기에 대한 유형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에 관계되어지는 거 물어보는 것도 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아, 정말 시험에 대한 거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만 알면 충분하게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삼중학교 문제가 아닌가. 아니,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은 땡땡이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뭐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골라보는 보기 문제를 보기에서 오지선다형으로 해당되는 걸로 물어본 것밖에는 없다. 근데 이 문제는 쉬워요. 근데 이 문제는 한 단계 더 어려워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1년도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서 원소 기호에 관계되어진 학생들의 대화 문제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와, 여기는 보기에서 민수, 성태, 예지, 종수, 흥민이가 보기에서 이렇게 같이 떠들어대는 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서로 다를까요? 똑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의 패턴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역삼중학교에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도 기출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암모니아에 관계되어진 분자식을 갖다 물어볼 때 우리는 NH3라고 우리는 짚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분자, 분자의 모형을 갖다가 우리가 그려볼 때는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면요. 우리가 왜 물분자의 모양이 104.5도가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4.5도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 형태로 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뭐죠? NH3.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중학교 기본 개념에서 빠진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빠진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내신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고 버리잖아요. 근데 버리면 안 된다고요. 확실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은 익혀야 합니다. 근데 역삼중학교 이 문제를 내도 쉽게 풀 수 있는 이유! 그거는 바로 선행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X표가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여기 새로운 문제가 나온 거죠. 21년도에는 없던 문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물질 X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갖다 한 내용인데요.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고 앙금 생성까지 우리가 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존에 있던 문제들의 그 실험 내용이 융합되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갔네요. 빠꾸. 자, 순간. 자, 그리고 아까 원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근데 다른 물질로 분해된다. 종류는 무수히 많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나오고 특히 여기 있는 이 보기에서 보시면요. 2016년 대한화학회에서 발표한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이다. 이런 내용의 우리가 글자들이 나오면 이걸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맞는가? 틀린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찍어도 진짜 본전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것들이 나오면 이런 보기를 갖다 통해서 내가 이거의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잡아 놓아야 합니다. 자, 이 문제 완전 똑같죠? 뭐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 검전기에 관계되어진 문제가 나올 때 일단 역삼중학교는 실험류의 문제가 물리에서는 많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이 실험에 관계되어진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형태적인 부분의 문제가 같이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 검전기에 관계되어진 문제나 정전기 유도현상에 관계되어진 문제에 대한 부분의 패턴은 거의 똑같다. 같은 문제의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리 진짜 걱정이 된다면 전년도 문제에 대한 부분의 유형들만 깔끔하게 풀어보고 가세요. 그러면 학교에 대한 시험 대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된다. 자, 여기 보면 네온전구에 불을 켜는 실험에 관계되어진 건데 전년도 시험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저는 이 문제를 역삼중학교에서만 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출제되어진 학교가 역삼중학교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뭐 특이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본 기억이 없다라고 다룬 기억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실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왜 안 다루는데요? 그래서 실험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분리를 해서라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아야 과학시험은 준비가 끝난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난이도 상으로 놓고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시험 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여기 2021년도에도 또 이렇게 네온전구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역삼중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내놓지 않은 이 네온전구에 관계되어진 문제가 어떻다나? 반드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 문제에 대한 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역삼중학교의 내신 대비 전략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보면요. 비슷한 범위의 여러 학교 전년도 기출문제 풀어보면 반드시 좋은데 자, 대명중학교, 진선여중. 근데 사실 진선여중은 첫 번에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너무 좀 쉽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 학교 문제를 풀어보고 나중에 수준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럼 대명중학교 시험지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반드시 체크하는 게 중요한 학교이고요. 네, 실험 개념, 중심 개념, 출제 문제는 난이도가 따로 이제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부분에 너무 낮은 문제 위주로 풀지 않을 것을 저는 강추합니다. 문제 난이도는 낮은 문제부터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반드시 준비해서 꼭 풀어볼 것. 자,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 개념 난이도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간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 쉬었다 그러면 기말고사에 대한 이 문제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었던 것이 전년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개념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1학기 중간고사는 반드시 꼭 잡고 가야 된다. 자, 그리고 영재고 과고 목표할 경우에 우리가 관리 확실하게 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 과학, 특히 영재고나 과학고 갈 친구들 또 전국 단위 자사고 갈 친구들이라면 내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꼭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도 희망적인 건 과학 학년 평균이 높다는 것. 다른 학교들은 과학 학년 평균이 또 낮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높다는 것. 그럼 문제가 어떻다는 얘기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점.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우리 한번 이번에 내신 대비 확실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